랑아 독서미술. 안녕하세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술천국 랑아 독서미술 랑아쌤입니다. 오늘은 노란 우산이라는 책의 독후활동 수업을 할 거예요. 미술활동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게 느껴져서 아이들과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활동지를 만들어서 수업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우산 디자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았어요. 내가 가장 쓰고 싶은 우산이나 아니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우산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다음 페이지는 비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에서는 눈에 관련된 이름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비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많이 있대요. 순 우리말로 된 이름부터 시작해서 모양과 형태를 나타내는 이름까지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활동지를 매개로 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비들도 많았어요. 이슬비, 보슬비, 안개비, 장대비, 소낙비 이렇게 알고 있는 이름들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모르는 이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도둑비, 복비, 채찍비 이런 재미있는 이름들도 있는데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게 살짝 왔다는 의미로 도둑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정말 와야 될 순간에 와준 복된비라는 의미로 복비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등 붙여준 이름에 다양한 의미와 뜻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와 의미로 비의 이름을 지었을지 생각해 보면서 이 수업을 하다 보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오는 소리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비가 올 때 나는 자체적인 소리도 중요했지만 그 비가 물에 떨어졌는지 양철 위에 떨어졌는지 플립 위에 떨어졌는지도 생각해 보면서 더 다양한 소리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우산을 위에서 본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접혀 있는 모습도 살짝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말고도 우산을 아래에서 보거나 정면에서 보거나 아니면 3단 우산이 접힌 모습이거나 우산이 바람에 뒤집힌 모습 이렇게 더 다양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산이라는 하나의 소재이지만 늘 그렸던 표현 말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산이 표현될 수 있을지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직접 그려보고 표현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글 없는 그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어떤 상황인지 이 친구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마음껏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의 장면을 넣고 우산을 든 친구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활동지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 그림책은 놀이터나 분수대, 계단, 찻길 이런 곳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그림책에 없는 또 다른 장소를 하나 생각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장소를 그린 다음에는 그 장소를 지나가는 예쁜 우산들을 색종이를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이번 페이지는 이 책의 내용을 내 맘대로 다시 한번 창작해보는 그런 활동지예요. 제가 그림책의 그림들을 이렇게 다시 조그맣게 모아서 활동지로 만들어 보았어요.
이 중에서 원하는 그림 4컷을 다시 찾아서 여기에다가 붙여볼 거예요. 붙여본 다음에 내 맘대로 스토리를 다시 한번 작성해보는, 나만의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료들을 잘라 놓아 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다시 스토리를 생각해서 4개만 골라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저도 그냥 떠오르는 대로 4가지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책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4개를 순서대로 붙여보았는데요. 이거를 붙여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가 끝나고 기차를 타고 먼 길을 가서 이모네 집에 도착했어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페이지는 비 오는 날 내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보는 거예요. 미술 심리에서는 비를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의 그림에 혹시 우산을 쓰고 있는지, 우비를 입고 있는지, 아니면 비를 그냥 맞고 있는지, 혹은 빗방울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너무 크지는 않은지 한번 살짝 들여다보는 것도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페이지는 아이들의 감각을 이용해서 시를 한번 적어볼 건데요. 이 그림책이 그림을 보는 동안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기분과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을 깨워서 시를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어요. 시를 적기 전에 비 오는 날 내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그리고 어떤 걸 느꼈는지를 자세하게 적어본 다음에 내가 적었던 단어들을 이용해서 한 편의 시를 완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페이지는 아이들의 생활 경험이나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 본 활동지예요. 만약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다면 아이들은 의외로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활동지에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본다면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산이 없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양한 방법들을 아이들 스스로 미리 이야기해보게 한 다음에 그거를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만약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면, 혹은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그리고 단순한 비가 아닌 장마가 이루어질 때 아이들에게 왜 장마가 일어나는지도 한번 알려주었어요. 더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를 내리는 장마가 형성된다고 알려주면 아이들은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상식과 지식까지 겸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란 우산이라는 책을 읽고 활동지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글자가 빽빽하게 가득히 있는 그림책보다 이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생각과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림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미술천국 랑아독서미술 랑아쌤이었습니다.